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하락하고 그 메가세븐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 종목들 개별적인 수급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우린 더 중요했는데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런데 실적 바닥론이다. 그리고 젠슨왕의 발언 중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만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어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오늘 집중했죠. 8월 16일 이후에 삼성전자 최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그리고 삼성전자가 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종목은 반도체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고 그 외에는 뭐 종목 장세 정도 전개.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가 거의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부정적인 재료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은 좀 불편한 재료긴 하죠. 예, 뭐 이제 지표가 잘 나오고 또 일부 연준 인사가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채 발행 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쉬운데, 다만 금리 올라가도 좀 타격을 덜 받은 건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좋은데 경제 좋아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나쁘게만 봐야 되나, 뭐 이런 시각도 뭐 갖다 붙이자면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는 상황 자체는 우리 증시에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장 초반에 하락했고,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했잖아요. 아시아 증시 오늘 빠진 이후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우리한테는 좀 부담되는 그런 재료였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 이게 최근에 보면 전망치가 8조 원대 왔다 갔다였고, 최근에 수정된 게 7조 원대 중후반 정도. 예,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직전에 증권가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어요. 아마 6조 원대 나올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6조 원에 대해서는 그냥 한편으로는 돌던 얘기의 하단이긴 했네. 또 이렇게 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숫자 나온 것 자체는 어닝 쇼크였고, 이 영향으로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실적 나오자마자 저 숫자보다 이거부터 먼저 찾아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부침 자료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 보면은 그 4분기 메모리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많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비용을 많이 썼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 여파도 있긴 하지만, 매출이 많이 나왔다네. 그리고 비용을 많이 써서 저렇게 됐다네. 그러면 저 비용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는 아마 8조 원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로 초반에 인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쇼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적은 바닥인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웬만한 어닝 쇼크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PBR 밴드 1.0배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젠스랑이 아침에 한 이야기들, 어제 한 이야기들, 이것들이 시장에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예를 들면 오늘 뭐 블룸버그에 나온 건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젠슨왕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HBM 지금 공급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 게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또 부정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뭐 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10개월째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또 저는 현실은 그쪽에 가깝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외신도 그렇고 투자자들은 그거보다는 이거는 결국에 지금 공급 안 되는 거는 그냥 여지껏 겪어왔던 거고, 공급할 것이다. 저렇게까지 말해놓고 안 받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재료, 뭐 숫자가 나쁘게 나오긴 했지만 반영된 재료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서 이제 좀 외국인들의 매수도 하고 이제 투자자들도 가세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61선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오늘은 61선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좀 상단으로 되게 저는 이번 첫 번째 고비라고 봤거든요. 연초에 들어온 첫 번째 고비라고 봤는데, 일단은 고비를 나쁜 쪽으로 숫자는 나왔지만 좋은 쪽으로 이제 반영을 해버린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대형주 쪽이 그래도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하여튼 자동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체로 대부분 다 잘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 하락한 대형주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4.9%, 3% 이게 평범한 낙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약이라든가 아니 코스닥에 속해 있는 제약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빠졌고 코스피에서는 대형주가 제일 많이 올라간 반면에 중소형주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온 날이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형주는 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인데 중형주 쪽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보통 중형주군이 시가총액이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 정도를 중형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종목군들이 주로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이 종목별, 좀 시가총액별 차별화 장세가 되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양시장에서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뭐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 한미 반도체가 특히 강하게 올라갔죠.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에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관련된 기업 또 그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그 법인이 있어서 또 거래하는 다른 종목들도 몇 개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시장에서 워낙 강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은 초반에 좀 올라가서 저는 그래서 아침에 흐름 보고, 아, 삼성전자 저렇게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반응할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처음에도 제약주가 실제로 강하게 갔잖아요. 근데, 이내 수급이 분산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는 이제 윗꼬리를 달거나 이제 밀리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초반에는 부진했었는데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21선 올라갔고, 근데 21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그런 표현 드리긴 합니다만은 대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오는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커서 뭐 많이 빠졌어도 여전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매집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서 좀 기술적 반등이 제법 세게 오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는데, 다만 이제 추이는 단정 짓지 말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그룹주들이 대체로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계열의 종목, 그러니까 삼성증권, 삼성카드가 좀 덜 올라가긴 했는데 대체로 강했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그룹 투자하는 ETF 이런 쪽에서 좀 자금을 많이 집행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쪽으로도 또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또 기관도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 쪽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연초에 계속 매도하는 건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금융투자도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금융투자 배당락 이후에는 계속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는 형태인데 제가 이제 예탁금을 지금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자꾸 머니무브 이런 뉴스 나오길래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뭐 60조 원 간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줄었잖아요. 예, 52조까지 줄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예탁금을 오히려 이제 보자. 그동안에 제가 예탁금 뭐 기사로 나온 머니무브 이런 거 다 무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꾸로 지금부터는 이제 예탁금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내일 정도까지만 지나가면 이거는 이제 연말부터 유입됐던 이제 일시적인 예탁금의 변동성이 빼고 순전하게 이제 예탁금 집계로 이제 정말 올해 자금 투자 집계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해외 증시는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고,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생길 가능성도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쪽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컴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 자금에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 좋은데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지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장에서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과 중형주군이 더 두꺼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아직은 뭐 그런 게 숫자로 보이는 건 없으니까 뭐 예상할 수는 없고, 근데 보면서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그동안의 예탁금 연초에는 무시하고 저런 것 때문에 왜곡되니까, 근데 이후부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뭐 외국인들 2천억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만 2,700억 넘게 거의 2,800억 매수해서 순매수 다음 종목이 기한데 3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삼성전자 매수하고 다음에 자동차주 고르게 매수하고 조선주 정도 매수한 게 오늘 외국인들의 특징이었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유한양행,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 이제 매수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뿌려서 매수하는, 뭐 물론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 하이닉스가 왼쪽에 가 있긴 하지만 그 외 종목들은 좀 매수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그 다음에 뭐 종목별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매도는 이제 제약바이오와 로봇,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을 외국인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고, 매수는 반도체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매도한 반도체주도 있긴 하지만 매수 쪽에 보면 뭐 거의 반도체 주가 비중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담았다. 근데 이제 기관이 너무 이렇게 담으면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는 주체들도 아니고 끌어가는 것보다는 또 그때그때 막 붙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는 또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연말에 12월에 가장 많이 빌드업 해놓은 게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미국에서 메가세븐이 오늘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좀 반등하는 게 뭐가 될 거냐. 그림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에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조금 더 굳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 종목이 뭐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 증시에 별로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반등하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7%. 근데 일단 그 국채 발행 일정만 놓고 보면 한 900억 달러 정도 이틀 동안 발행돼서 큰 거는 지나갔거든요. 내일 새벽에 발행되는 건 200억 달러 정도라서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4.7, 4.8 이렇게 가면은 시장이 조금 불편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추이 좀 잘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바닥론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일단 그렇지만 제가 일단이라는 표현 드리는 게 그래도 쇼크잖아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도가 좀 나올 텐데, 이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붙어줄 거냐. 그러면 계속되면 주포와 주도주, 그러니까 외국인과 이제 반도체 IT라는 주포와 주도주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제 증시에 자금이 좀 붙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제일 세거든요. 반도체가 제일 센데, 이게 대장주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차별화 장세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좀 차별화가 시작될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 그 가운데 반도체가 메인,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종목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 말고 어느 정도 좀 뭉쳐져 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미국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그 미국인들 36%라고 역대 최대래요. 역대 최대인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미국은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또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그걸로 또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니까 미국 경제 잘 돌아가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코스닥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작년도에 달러 차트로 30%, 우리나라 원화 차트로 20%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개별적인 종목들 대형주 빼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반토막 난 주식들 속출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해서 뭐 티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높아질 정도로, 그게 이제 주식을 많이 사서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올라서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나라에서 이런 것들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증시 캠페인처럼 이런 거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400만 인구가 계좌당 100만 원씩만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소비할 여력이 생깁니다. 합을 내보세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장을 좀 나라에서 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 유료 채널 그런 게 아니라 장중에 시황 보내드리는 건데 질문이 자꾸 올라와서, 저기 시황맨 스토리예요. SHM 스토리, 시황맨 스토리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길래 이제 제가 뭐 말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는 뭐 저 제 블로그도 똑같은 내용 올리고 있고 뭐 고릴라 리서치에도 똑같은 거 올리고 있으니까 뭐 그냥 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텔레그램 채널은 저렇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그 시황일지 같은 거 개인 블로그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매일 올리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늘 시장의 코멘트, 그 다음에 그 또 뭡니까 저기 내 종목들의 특징, 움직인 이슈 이런 것들 자꾸 올리면 그 통계가 되면 되게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0년째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